여러분, 지금 혈압약 드시고 계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 10분 중 7분은 아침마다 하얀 알약을 물과 함께 꿀꺽 삼키며 하루를 시작하실 겁니다. 선생님, 평생 이 약을 먹어야 합니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돈 100원도 안 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수축기 혈압이 20이나 뚝 떨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의학 논문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증명된 의사들만 몰래 실천해온 기적 같은 비밀 습관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8세 이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성격도 아주 호탕하시고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뒷목이 뻐근하고 자꾸 눈앞이 침침해져서 혈압을 재보셨더니 세상에나 수축기 혈압이 165가 넘게 나오신 겁니다. 깜짝 놀라 병원을 찾으셨고 결국 혈압약을 처방받으셨죠. 하지만 이 어르신은 약 먹는 게 너무 싫으셨답니다. 선생님, 약 안 먹고 혈압 낮추는 법은 정말 없습니까? 라며 간절하게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약 처방과 함께 딱 한 가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어르신, 돈 드는 것도 아니니 딱 2주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라고 말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딱 2주 뒤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이 어르신의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165였던 혈압이 142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약을 늘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어르신이 하신 건 대단한 운동도 비싼 보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하루 100원의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고혈압 환자가 무려 1,0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아무 증상 없이 우리 몸속 혈관을 갉아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뒤통수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겁이 나서 약에만 의존하십니다. 물론 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의 근본적인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의사들만 실천하는 그 비밀 습관, 첫 번째는 바로 천연 칼륨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 찌개, 김치를 좋아해서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혈관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혈관이라는 파이프 안에 물이 가득 차니 압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쫓아내는 천연 청소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칼륨입니다. 제가 이 어르신께 드린 숙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식사 전후로 딱 이것 하나만 챙겨 드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나나 반 개 혹은 감자 반알입니다. 바나나 한 개 가격이 요즘 얼마인가요? 한 송이에 몇천 원 하니 한 개면 딱 100원 꼴입니다. 이 100원짜리 바나나 안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 몸에 들어오면 나트륨의 뒷덜미를 잡고 소변으로 같이 빠져나갑니다. 혈관의 붓기가 빠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원리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혈압약을 한 알 더 먹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숨쉬기의 기적입니다.
아니, 숨은 누구나 쉬는 거 아닌가요? 하시겠죠? 하지만 고혈압 환자들의 숨쉬기를 관찰해 보면 대부분 짧고 가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혈관을 꽉 조입니다. 이때 혈압이 치솟는 거죠. 의사들이 수술방에서나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조용히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췄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겁니다. 이렇게 딱 5번만 반복해 보세요.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살아나면서 팽팽하게 긴장했던 혈관이 스르르 이완됩니다. 이 호흡법은 돈이 단 1원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어르신도 운전하다가 차가 막힐 때 혹은 뉴스 보다가 화가 날 때마다 이 호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혈압계의 숫자가 달라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잠자리 온도의 비밀입니다. 어르신들, 밤에 주무실 때 방 안 온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나는 뜨끈뜨끈하게 지져야 잠이 잘 와 하시며 방을 찜질방처럼 만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혈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잘 때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혈관도 휴식을 취합니다. 너무 더운 곳에서 자면 심장이 체온 조절을 위해 밤새 무리하게 펌프질을 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압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닝서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해드리는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약간 서늘하다 싶을 정도가 좋습니다. 대신 이불은 따뜻한 걸 덮으셔서 체온을 유지하세요. 특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찬 공기에 노출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잠자리 옆에 겉옷을 하나 두시고 일어나기 전에 침대 위에서 가볍게 손발을 털어주는 모세혈관 운동을 1분만 하고 일어나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아침 혈압 20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커피? 술? 아닙니다. 바로 뜨거운 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식사 직후에 마시는 뜨거운 물이나 차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때 뜨거운 액체가 갑자기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었다가 수축하면서 혈압 변동성이 커집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시 이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분은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식후 바나나 반개, 하루 3번 478 호흡, 그리고 잠자리 온도 조절을 딱 2주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랬더니 160대를 유지하던 혈압이 140대 초반으로 안착했습니다. 의사인 저도 놀랄 정도였죠. 결국 이 어르신은 혈압약을 늘리지 않고도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친구분들께 야, 100원만 투자해봐. 혈압이 뚝 떨어진다니까? 라며 제 전도사가 되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어르신께 알려드린 것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혈압을 들쑥날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3가지만 더 짚어커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혈관 건강의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상 직후 물 한 잔의 함정입니다. 의사들이 아침에 물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라면 어떻게 마시느냐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의 혈액은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아주 걸쭉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면 우리 뇌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위장이 차가워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거든요.
아침에는 반드시 입안을 먼저 헹구고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침 심장마비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기 위에서의 힘주기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 변기에 앉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힘을 주시죠. 이때 뇌혈관의 압력은 평소의 3배 이상 치솟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발살바 조작이라고 하는데 혈압이 순간적으로 200을 넘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화장실 발판입니다. 발을 살짝 올려서 무릎이 골반보다 높게 위치하게 하면 힘을 덜 들이고도 시원하게 볼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세 번째는 국물 사랑을 멈추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나트륨 이야기를 했죠.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 70%가 국물에서 나옵니다.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습관만 들여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국물 없이 어떻게 밥을 먹냐며 투덜대셨지만 젓가락으로만 식사하는 젓가락 식사법을 시작하시고 나서 몸의 붓기가 싹 빠졌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일명 진료실 Q&A 시간입니다. 질문 1. 선생님, 혈압약은 아침에 먹는 게 좋나요? 저녁에 먹는 게 좋나요? 보통은 아침 기상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닝 서지, 즉 아침 혈압 상승을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람마다 혈압이 오르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자는 동안 혈압이 안 내려가는 논디퍼 유형인데 이런 분들은 저녁에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을 해보고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바꾸지 마세요. 질문 2.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약을 끊어도 될까요?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혈압이 정상인 건 약이 잘 듣고 있기 때문이지 고혈압이 나은 게 아닙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으면 반동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이전보다 혈압이 더 무섭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혈액이 젤리처럼 끈적해져 혈관을 막을 수도 있죠. 약을 줄이고 싶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습관들을 먼저 6개월 이상 실천해서 의사가 이제 약을 좀 줄여봅시다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질문 3. 커피는 정말 마시면 안 되나요? 커피 속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립니다. 하지만 평소 커피를 즐기시던 분들이라면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혈압을 재기 1시간 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가짜 혈압 수치가 나와서 약을 과하게 처방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믹스 커피보다는 블랙 커피를 권해드립니다. 프림과 설탕이 혈관 벽을 염증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압을 낮추기 위해 우리가 바나나만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나나만큼이나 훌륭한 혈압 도둑들이 우리 식탁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박어르신께 바나나 다음으로 추천해 드린 것은 바로 데친 시금치와 생양파였습니다. 시금치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질산염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로 변합니다. 마치 좁아진 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확 넓혀주는 것과 같죠. 실제로 영국 런던 퀸 메리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한 그룹은 단 몇 시간 만에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루 한 접시 나물로 무쳐 드시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생양파는 혈관의 기름기를 닦아내는 비누 역할을 합니다. 양파 속 퀘르세틴 성분은 딱딱해진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어르신은 고기 드실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양파를 얇게 썰어 물에 담가 매운기를 뺀 뒤 식사 때마다 대여섯 조각씩 챙겨 드셨습니다. 선생님, 양파를 먹으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자, 식단만큼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혈압 낮추는 3분 손박수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 숨차게 뛰라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TV 보시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우리 손바닥에는 온몸의 혈관과 연결된 신경들이 모여 있습니다. 첫째, 손바닥 전체를 강하게 30초 동안 마주칩니다. 둘째, 손가락 끝만 마주치는 손가락 끝 박수를 30초 동안 합니다. 셋째, 손등을 서로 마주치며 30초 동안 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잼잼 동작을 1분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이 왜 효과가 있냐고요? 우리 몸의 혈액 30% 이상이 손과 발끝에 모세혈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을 자극해주면 심장이 억지로 세게 펌프질을 하지 않아도 혈액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심장의 부담이 줄어드니 혈압이 내려가는 건 당연하겠죠? 실제로 이 어르신은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잠자기 전 이 3분 박수 운동을 빼놓지 않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화가 날 때 혈압을 재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고, 저 웬수 하시며 뒷목 잡으시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즉각적으로 수축시킵니다. 하지만 화만큼이나 무서운 게 바로 통증입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것을 꾹 참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뭐 하시면서요. 그런데 만성 통증은 우리 몸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들고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진다면 혹시 내가 어디 아픈 곳을 참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통증 치료가 곧 혈압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도 고혈압의 숨은 공검입니다. 자는 동안 숨을 멈추면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치솟게 되죠. 나는 코만 좀 골 뿐이지 잠은 잘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 혈압이 유독 높다면 수면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제가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오해, 혈압이 좀 높아야 피가 뇌까지 잘 가는 것 아닌가요? 정말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혈압이 좀 있어야 기운이 나지? 라고 하시죠.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뇌혈관은 아주 가늘고 섬세합니다. 높은 압력으로 피를 쏘아 올리면 뇌혈관은 견디다 못해 터지거나 압력을 이기기 위해 스스로 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벽이 두꺼워지면 통로는 좁아지겠죠. 결국 나중에 뇌경색이 올 확률만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혈압은 130/8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오해, 뒷목이 안 뻐근하면 혈압이 정상인 거죠. 절대 아닙니다. 고혈압은 왜 침묵의 살인자일까요?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180, 200까지 올라가도 아무런 통증을 못 느끼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심각한 합병증이 진행된 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느낌을 믿지 마시고 혈압계 숫자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집에 혈압계 하나씩 다 있으시죠? 제대로 재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등받이 의자에 편안히 앉아 5분간 휴식하세요. 커프, 심장 높이와 맞추세요. 측정 중에는 절대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아침에는 소변을 보신 후 식사 전, 약 먹기 전에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 번 잴 때 1분에서 2분 간격으로 2번 재서 평균을 내보세요. 자, 박수 운동 외에 제가 어르신들께 강력 추천하는 스트레칭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혈관도 근육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혈관이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어야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방법 1. 발가락 당기기.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발가락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겼다가 5초 유지. 다시 반대쪽으로 쭉 폈다가 5초 유지하세요. 우리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아래로 쏠린 혈액을 심장으로 강력하게 밀어 올려줍니다. 심장이 할 일을 종아리가 도와주니 심장의 압력, 즉 혈압이 내려갑니다. 방법 2. 겨드랑이 치기. 겨드랑이에는 림프절과 혈관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손을 가볍게 쥐고 반대편 겨드랑이를 톡톡톡 50번씩 쳐주세요. 혈액순환의 정체를 막아주고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최고입니다. 이 어르신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 두 가지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몸을 깨우셨는데 그 덕분에 아침 혈압이 아주 안정적으로 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루 100원짜리 바나나, 478 호흡, 잠자리 온도 조절, 아침 미지근한 물, 그리고 손박수 운동까지.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시죠? 그래서 딱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478 호흡을 딱 3번만 해보시는 겁니다. 내 혈관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쉬자 라고 말하면서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관도 편안해집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 수백만 원짜리 보약이 여러분의 혈압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하루 100원짜리 바나나 1개,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깊은 호흡 1번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수명을 연장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코로 숨을 깊게 4초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7초간 멈췄다가 8초간 천천히 내뱉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가슴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 느낌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이 이완되고 혈압이 내려가는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혈압 때문에 고민하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1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되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공부해서 들려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나는 오늘부터 100원의 기적을 실천하겠다 라고 다짐의 글을 한번 남겨보세요. 글로 남기면 우리 뇌가 기억하고 실천할 확률이 10배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응원의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너무 뜨겁지 않게 시원한 공기 속에서 깊은 호흡하시며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차고 실속 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당뇨 환자분들이 절대 모르면 안 되는 혈당 50을 즉시 낮추는 식사 순서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